기본 계획부터 진도가 들어갈 거예요. 기본 계획. 문제집으로는 페이지가 152페이지가 되네요. 152페이지. 자, 이 기본 계획과 정비 계획, 또 정비구역 지정, 요거는 그 세 단계는 이름은 꼭 좀 구분해 두셔야 돼요. 자, 우리 지난번 했겠지만 맨 처음에가 기본 방침이 있고, 자, 그 기본 방침을 수립하는 거는 누구였나요? 국토부 장관이 수립했죠. 그리고 기본 계획 수립하고 고시하는 것은 자, 누가 있었나요? 특광시장이 하죠. 그리고 특별자치시장과 그리고 도지사까지 있었죠. 그리고 시장, 군수는 안 되죠. 그러니까 원래 기본 계획은 특광시장, 군수인데 유일하게 요 기본 계획만 누가 없다? 군수가 없다 그랬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정비 계획. 정비 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요 특광시장이 수립할 것을 여기서부터는 누가 하나요? 구청장 등의한다. 항상 과정은 기본은 특광이 해주는데 정비 계획은 아래 사람인 구청장 등의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대로 정비 계획도 수립한다. 그리고 정비 계획은 누구부터? 군수도 수립할 수 있다. 어차피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오면 여기까지는 내용보다는 일단 이름이 바뀐 과정이니까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정비 계획 수립되면 그 다음에가 정비구역. 정비구역이 지정고시가 되는데, 자, 다시 이제 구청장이 했던 것들, 요걸 또 누가 하게 되죠? 특광시장이. 그러니까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은 수립했지만 정비구역 지정은 할 수가 없으니까 특광시장한테 다시 뭐 한다? 신청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항상 요 단계가 세 번이 바뀌어. 특광이 하다가 정비계획은 구청장이, 다시 정비구역 지정은 누가? 특광시장이. 그럼 나머지 자, 특자도나 시장이나 군수는 자, 정비계획 수립과 동시에 무슨 구역까지? 정비구역까지 지정을 하여. 작년도 시험하고 바뀐 게 이 세 단계예요. 작년에는 이렇게 안 돼 있었는데 이제 개정이 돼서 이렇게 바뀐 그 부분.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 시험장 가면 문제가 나오더라도 요게 바뀌는 과정 요것만 좀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특자시장하고 시장군수는 다 되고 무슨 계획만? 기본 계획만 군수가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그럼 어차피 시험장 가서는 여러분이 쓰는 게 아니니까 써진 거 찾아낼 수는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요 기본 계획은 항상 뭐 하는 계획이라고 그랬죠? 기본 계획 세 가지 적어준 거. 정비사업의 종합계획이다. 기억나요? 종합계획. 그리고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거기가 무슨 구역이다? 정비예정구역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이따 보면은 정비예정구역 이런 용어가 계속 나와. 뭐 정비예정구역 나오면 무슨 계획이다? 기본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또 기본계획 수립될 때 무슨 계획 수립 시기가 들어있다? 정비계획 수립 시기. 그러니까 항상 위에 있는 계획에서 아래에 있는 계획의 수립 시기를 알려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세 가지 정도로 기억해 두셔야 돼. 왜냐하면 이거 포함되는 사항이 많이 나오거든. 근데 다는 구분할 수가 없으니까 그 정도 구분하시고. 자, 정비계획. 정비계획은 이제 정비사업을 실천한다. 자,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기본은 비구속이죠. 비구속은 항상 종합적 계획이야. 그러면 정비계획은 구속이에요? 비구속이에요? 구속이지, 구속. 구속은 뭐 하냐면 실천, 실행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정비사업을 직접 실행하는 것은 무슨 계획이다? 정비계획이죠. 실행하려니까 그게 무슨 방식이? 시행 방식이 들어있어. 그 시행 기간이 언제쯤 한다 하는 내용들이 자, 무슨 계획에가? 정비계획에 들어있다 그러죠. 그럼 거기서 이제 지정이, 요게 이제 지정되면 무슨 계획과 무슨 구역이 된다? 지구단위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뭐 된 것으로 보고?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고 바로 사업 들어가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저렇게 했으니까 사업을 해야 돼. 그래서 나오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사업 시행 계획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공사를 해야 되는 계획. 무슨 계획에 따라? 정비 계획에 따라서 공사해야 되는 계획이 사업 시행 계획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럼 계획을, 공사하는 계획을 작성하는 건 누구? 시행자가 작성한다. 이렇게 되겠죠. 혹시 참고로 시행자는 이 법은 두 개로 구분되어 있죠. 공공하고 누구로? 민간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자, 주로 공공하면 나올 수 있는 사람,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 그러니까 이 법은 공공시행자라도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시장, 군수하고 누구하고 주택공사 등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우리가 6가지 사업 중에서 이 시장, 군수, 주택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슨 사업? 주거환경 개선하고 관리 사업은 무조건 시행자가 시장, 군수나 주택공사 등이다.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민간 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누가 나와요? 그렇죠. 조합이 나와. 그동안에는 민간 하면 소유자 조합이었어. 소유자 조합. 여기서부터는 뭐야? 조합 소유자야. 조합 소유자. 그래서 조합 다음에 토지 등의 소유자. 근데 토지 등의 소유자는 유일하게 무슨 사업만?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만 누가 있다? 소유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민간으로서 조합이 할 수 있는 사업이란, 자, 주로 무슨 사업?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이죠. 그럼 재개발의 두 개는 뭐뭐? 주택 재개발, 상가 재개발. 자, 재건축에는 주택 재건축, 가로주택 재건축이죠. 그렇게 해서 네 가지. 그러니까 앞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은 항상 누가 나와? 조합이 이렇게 돼 있어. 조합이. 그리고 도시환경만큼은 조합이 아닌 누구도 소유자도 시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조합이나 소유자가 나오면 항상 그때는 무슨 시행하죠? 공동 시행한다. 이렇게 나와. 공동 시행. 기억나시죠? 이 정도면. 그래서 6가지 사업이 공공에서는 주거환경, 조합 쪽이 나오면 일단 무슨 사업이다? 재개발, 재건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자, 작성되면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누구죠? 행정청이 시장, 군수야. 여기까지는 이렇게 구분하지만 요 이하로는 전부 다 누구? 시장, 군수로 돼 있어. 시장, 군수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가 고시가 되면 분양 문제 들어가죠. 그럼 분양에 대해서는 인가 받고 며칠 안에 한다? 60일 안에 하죠. 60일 안에. 그럼 분양 받고 그 다음에 나오는 계획이 무슨 계획? 관리 처분 계획이 나오죠. 자, 관리 처분 계획 작성하는 건 역시 시행자고, 요때부터 요 계획은 무슨 처분하려고? 분양 처분. 자, 분양하면은 소유권 이전한다. 그러니까 분양 처분, 소유권 이전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나서 관리 처분 계획이 인가 고시가 되죠. 역시 누가 해줘? 시장, 군수. 그러니까 요 이하로는 이제 시행자 아니면 전부 시장, 군수예요. 이때 가장 큰 효과는 요 인가의 효과. 요게 무슨 권? 분양권하고 입주권이 나오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뭐 순서는 뭐 입주권이 먼저든 분양권은 상관없어. 일단. 그러면 조합원한테 주는 것은 누구? 무슨 권? 입주권.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게 주는 건 분양권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여기까지 과정은 이해를 하셔야 돼. 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냐면,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항상 의견 청취라는 절차가 갖고 있죠. 계획 수립할 때 의견 들으라 이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계획 수립할 때 의견 청취하면 누구하고 누구죠? 주민하고 지방의회야. 요게 빠지지 않고 나와야 돼. 어떤 법률을 배우든 계획, 행정계획을 만들 때는 의견 들어. 그럼 누구하고 누구? 주민하고 지방의회죠.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들을 때가 지금까지는 얼마? 14일 이상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얼마짜리가 30일 이상도 나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4일인지 30일인지는 저 순서, 첫 번째 계획에서 며칠? 14일. 두 번째 계획에서는 30일.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랬죠. 또 하나, 우리가 요 인가 절차 앞에도 항상 뭐가 있다? 의견 청취 있지. 인가 절차 앞에도
기억나요? 그때 요 의견 청취는 이때는 누구의 의견? 주민이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계획 만들 때 의견은 주민과 지방의회. 인가할 때 의견 들어 그럼 항상 누구? 주민. 유일하게 주민이 아닌 게 하나 있다는 거 어디였죠? 도시개발법의 실시계획 인가는 주민이 없다고 그랬어. 왜? 신도시니까. 거기 신도시니까 주민이 없어. 그래서 거기는 주민의 의견이 아니야. 나머지는 무조건 인가 절차 앞에 의견 들어. 그럼 누구? 주민이야. 역시 주민의 의견도 며칠? 14일 이상. 근데 이 법만 또 얼마? 30일 이상 이렇게 나와. 그러면 첫 번째 계획에서 며칠? 14일. 두 번째 계획? 30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계획에서 주민 의견 들어 그럼 기본은 얼마? 14. 정비 계획은 30. 자, 사업 시행인가 14일. 관리 처분인가 30 이렇게 돼 있어. 이런 거는 전체로 빨리 볼 줄 알아야 돼. 할 때마다 이거 따로 공부하지 마시고 큰 개념 잡으셔야 돼. 하여튼 여기는 일단 위에가 계획이 행정 계획이 2개 나온다. 그러면 의견 항상 무조건 계획 수립할 때는 의견 들어 그때는 누구하고 누구다? 주민하고 지방의회야. 그 다음에 인가 절차 앞에 의견 들어라. 그때는 누구? 주민이야. 지금까지는 전부 14일로 돼 있는데 도시정비법만 14하고 며칠? 30일을 교대로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답 나오면 바로 찾을 수 있거든. 요거 생각 없이 들어가서 시험 문제 나오면 여러분 구분을 못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미리서 이렇게 구분해 두셔야 돼. 그리고 지방의 의견은 여기는 전부 며칠로? 60일 내 의견 제시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지방의회는 전부 며칠? 60일이야. 우리가 보통 국토계획법 이런 데는 지방의 의견 청취 그럼 얼마예요? 30일로 돼 있잖아. 30일. 여기는 기간을 길게 60일 이내로 돼 있어. 그래서 그런 거 차이예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이 맞출 수 있는 부분부터 공부하시면 돼. 나머지 세부적으로 저 계획에가 무슨 계획 들어있다 이런 거 못 외우거든. 그러니까 나 맞출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볼 때 계획이 나오고 자 인가 절차가 나올 때 의견 듣는다. 그럼 의견 듣는 날짜만큼은 이제 구분하시겠지. 계획에서는 의견 들어 그러면 누구? 주민, 지방의회야. 인가할 때 의견 들어 그러면 주민만 이렇게 돼 있어. 구분하시겠지? 그때 주민의 의견은 원래는 14일인데 이 법만 14, 30. 다시 또 밑에 내려가서 14, 30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절대 여러분 틀리진 않고 공부하실 거예요. 이게. 자, 그리고 지방의회만 이 법은 며칠로? 60일 돼 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나온 답을 보면 대부분 여기서 나와 있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구분을 해 두시는 게 공부하는 게 좀 편하시겠지? 그래서 전체를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서 이제 지금부터 문제 한번 좀 요약집을 한번 볼게요. 그 요약집의 93쪽 한번 봐보세요. 자, 기본계획 수립하면 수립권자 및 계획기간 등 원칙, 특별, 광역, 특자, 특도는 그리고 시장은 기본계획을 몇 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수립해서 자 2번 몇 년마다 검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죠. 검토해서 결과는 항상 어디다 반영해? 자기 거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반영한다고 그래야 돼. 아셨지? 대신에 요 기본 방침은 국장이 몇 년마다 수립해? 요건 10년마다 수립해서 다시 몇 년마다? 5년마다 검토해서 다시 어디다 반영해? 기본 방침 자기 거에다 그대로 반영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만약 시험 내면 요거는 그거밖에 낼 게 없어. 기본 방침은.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기본 계획은 원칙 밑에 예외가 있을 거예요. 요걸 시험에서 간혹 물어봐. 예외란 도지사가 기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 괄호 속에 뭐는 제외? 대도시가 아닌 지역 제외. 그 말은 일반 시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도지사가 기본 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일반 시 그리고 법 8조 사항 1호는 천재지변 이 정도만. 근데 시험에는 내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는 시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네. 그러니까 시는 일반 시는 수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럼 반드시 수립해야 되는 곳이 어딘가요? 자, 일단 반드시 수립한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하고 시 중에서 어떤 시? 대도시. 이렇게 되겠지. 요거는 꼭 수립해야 돼.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면 반대로 요 일반 시는 수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반대로 반드시 수립하는 곳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시 또 특별자치도 하고 어디까지? 대도시까지는 반드시 수립해야 돼. 일반시만 수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수립 절차를 보면은 1번 시장이 수립하는 경우가 있고 2번에 특자가 붙은 사람들이 수립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죠. 차이점을 두 개를 한꺼번에 설명을 할게요. 일단 맨 처음에 의견 청취가 나올 거예요. 의견 청취 나오고 일단 전체로 보면 거기에가 똑같이 들어있는 절차가 요 내용이죠. 요거는 위나 아래나 공통사항이죠. 그 시장이 수립할 때도 요 절차 그대로 있고 자 밑에 있는 특광이 수립할 때도 이 절차는 그대로 들어있죠. 요 놈을 갖고 생각하시라는 얘기야. 두 개를 내가 한꺼번에 설명할 테니까 자 일단 의견 청취란 누구하고 누구죠? 주민하고 지방의회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올 때 맨 먼저 묻는 게 이거 물어봐. 그러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라. 그럼 며칠 이상, 14일 이상 공람한다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지방의회는 며칠 안에 60일 안에 의견 제시하라. 그 다음에 협의니까 관계행정. 심의는 어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겠죠. 그러면 수립고시 하는 사람이 누구냐? 특광도 하고 특자 시도 하고 도도 하고 누구도 하고 시장도 하고 다 할 수 있어. 수립고시는 수립했다는 고시는 수립한 사람이 하는 거야. 수립한 사람이. 그때 이 차이점이 여기에 수립이라는 절차가 있다는 건 누구? 시장이 할 때만큼은 자 협의하기 전에 시장이 뭐 한다? 수립하고 시장이 수립했으면 여기에 뭐를 받는다? 승인 누구한테? 도지사. 이거 차이가 하나야. 그러니까 시장이 할 때만 의견 청취하고 수립을 하고 그리고 협의 심의는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승인권자 누가? 도지사가 협의 심의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시험에서 물을 때는 절차는 다 똑같아. 그 대신에 시장이 수립할 때는 자 의견 듣고 본인이 수립하고 뭐를 받아야 돼? 승인을 받아야 돼. 그럼 승인해주는 도지사가 대신에 뭐해? 협의 심의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승인권자가 나올 때만 승인권자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일반 특광시장이 할 때는 승인이 없으니까 본인이 뭐해? 수립할 때 다 절차를 거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이 절차를 다 물을 수가 없다 보니까 주로 요걸 많이 묻고 시장이 수립했으면 누구의 승인 받아야 된다? 도지사 승인 받아야 된다. 요거 하나 하고 그럼 도지사가 승인해도 고시해줘 못해줘? 못해줘. 수립한 누가? 시장이 고시해야 된다는 뜻이야.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누구든지 수립 고시하면 보고하라 누구한테? 국장한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 다 외우려고 힘드니까 무조건 뭐만 기억해? 수립하려면 의견 청취는 다 필요하고 그 다음에 수립을 하든 승인할 때 뭐 필요하다? 협의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치면 돼. 그 대신에 시험 문제가 시장이 수립한 경우는 누구의 승인이? 도지사 승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마시면 돼. 그래서 수립자가 마지막 누구한테? 국장에게 보고한다. 도지사가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승인권자가 하는 게 아니라 수립자가 보고한다. 그러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차를 그렇게 하시면 돼. 그러니까 따로따로 시장하고 대도하고 따로 해놨지만 공부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맨 밑에 작성 기준은 무조건 누가 정해? 국장이 정하겠죠. 그래서 기본 계획은 여러분이 맞출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나오면 맞출 수가 있어. 근데 뭐 기본 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거 나오면 맞출 수는 없거든 사실. 그러니까 요 정도를 맞추시고 그 다음 정비 계획 들어가 보세요. 그 정비 계획에 가도 수립과 지정 절차가 나와. 그러면 정비 계획 수립은 구청장 등이나 시장 군수로 표시해놨죠. 그럼 그 사람들이 수립해놓고 주민에게 서면 통보하고 주민 설명회까지 개최를 해. 그리고 다시 뭐 들었죠? 의견 청취해. 다시 의견 청취니까 주민하고 지방의회죠. 그럼 주민하고 지방의회인데 이때 주민은 며칠이 나와? 30일이. 그러니까 두 번째 계획이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30일 이상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은 똑같이 60일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참고로 지방의회 60일은 요 기간이 도가되면 어떻게 되죠? 도가 시에는 의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그 내용이죠.
이건 아시지? 일단 요 60일의 기간이 도가, 그 말은 경과되면 의의는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그래서 무조건 지방의회는 양쪽이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의견 청취까지 끝나면 지정 신청이 나와 있죠. 지정 신청은 누구한테만? 구청장 등이 특광에게 지정을 신청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 밑에 박스 보면 특자사 쓰진 거하고 시장군수는 정비계획 수립하고 직접 뭐한다? 구역도 지정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신청이라고 나올 때는 구청장 등이 특광에게만 신청한다 그러면 되겠죠. 그러면 다시 지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배웠듯이 지정 절차 앞에는 뭐 있다? 심의 절차. 제안하기 전에 뭐 한다? 심의한다. 똑같아 과정은. 그러니까 지정을 하든 제안할 때는 무조건 뭐 거쳐서 심의 거쳐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정 고시하게 되면 바로 다시 국장한테 뭐 한다? 보고하면 된다 그랬어. 여기는 국장이 하는 일이 없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항상 누구한테? 국장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순서가 나와요.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이반 제한이 나와. 이반 제한. 제한 사유는 토지 등 소유자는 여러분 이제 제한하는 과정 세 번째 여기까지가. 자, 토지 등의 소유자는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특자 시장이나 특자 도지사나 시장군수 구청장 등에게 정비계획 위반을 뭐한다? 제한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정비계획 좀 위반해달라 제한하죠. 그 사유가 1번 기본계획 내용 중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밑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1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까 여기서 기본계획에가 무슨 계획 수립 시기가 들어있다? 아까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여기에 들어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몇 월 며칠까지 수립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날로부터 몇 년이 1년이 지나도록 수립을 안 해주면 우리 소유자들이 위반해달라고 제한할 수 있다. 아까 그래서 세 가지 써준 것들을 그래서 외우시라는 거야. 외워지면 문제가 바로바로 풀어지거든. 여기에가 항상 기본계획에가 요 정비계획 뭐 들어있어? 수립 시기가 여기에 들어있어. 근데 거기에 날짜가 있으니까 그날로부터 몇 년, 1년 이상이 경과됐는데도 정비계획 수립이 안 되면 소유자들이 위반해달라고 제한한다. 그 내용이죠. 2번 토지 등의 소유자가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뭐 했다? 요청했다. 그렇게 되면 소유자가 위반할 수 있다. 그럼 2번 제한 방법. 시장군수에게 정비계획 위반을 제한할 때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밑줄 토지 등 소유자 뭐 받아라? 동의 받은 후에 제한하라고 돼 있어. 그럼 우리가 그동안 제한할 때마다 동의가 있었죠. 기억나요? 자, 우리 맨 처음에 관리계획 주민이 위반을 제한한다. 기반시설 얼마 동의? 5분의 4. 나머지는 3분의 2 필요하다 이렇게 배웠죠. 자, 우리 도시개발법에서 민간 시행자들이 시장한테 지정 좀 제한해달라. 동의요건 토지 면적 얼마? 3분의 2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제한할 때마다 뭐가 필요해? 동의가 필요해. 그나마 여기는 다행히 뭐로 해놨어? 조례로. 그랬으니까 숫자는 안 나온다는 이야기야. 조례로 하니까 각 지방마다 조례로 2분의 1로 할지 3분의 1로 할지는 각각 따로 정해. 그러니까 일단 제한할 때는 전부 뭐가 필요하다? 동의 요건 필요하다. 그 내용은 동일하죠. 그 다음 오른쪽에 반영 여부 통보는 제한일로부터 며칠? 60일. 자, 며칠 연장? 30일 연장. 그럼 이제 숫자 세 가지 다 배우셨으니까. 자, 우리 국토계획법은 며칠로 나와요? 45일 연장 며칠? 30일 연장 이렇게 돼 있죠. 자, 도시개발법에서는 얼마로 나왔어? 1월. 연장도 1월 연장한다. 지금 정비법은 60일, 그다음에 30일 이렇게 세 개 나와 있어. 여러분 이거부터 기억하시면 돼. 연장은 똑같이 1월 아니면 얼마야? 30일이야. 앞에가 월로 써지면 1월, 날짜로 써졌으면 30일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같은 개념이라는 이야기야. 원래는 여기가 전부 2월 60일이었어. 2월 60일. 그 개정이 된 거야.
여기 60일에서 45일, 2월에서 1월로 여기만 현재 그대로 얼마? 60일. 그러니까 옛날에는 똑같이 양쪽이 돼 있어서 60일 2월, 1월 30일 똑같이 되는데 요거가 개정이 되면서 45일 1월. 그리고 정비법만 현재 그대로 얼마? 60일을 그대로 놔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에 지정의 효과, 의제상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으면 당의 정비구역은 그냥 바로 끝줄 무슨 계획과 무슨 구역? 지구단위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가 되는 걸로 보죠. 자, 2번 지구단위 국토계획법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 정비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고시 되면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무슨 구역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 된 것으로 보죠. 3번은 주거환경 개선구역은 당의 정비구역 지정고시로부터 몇 종? 2종 일반 주거지역 결정고시로 봐. 근데 괄호 속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무슨 방식? 수용 방식으로 들어가면 몇 종으로? 3종으로 해준다고 그랬어. 자, 그러면 2종. 2종은 우리가 자, 국토계획법에서 2종을 배울 때는 중층주택 혹시 기억나요? 2종 일반은 중층주택이야. 3종 일반은 중고층이라고 돼 있어. 중고층. 그럼 왜 이렇게 2종으로 되던 것이 3종으로 돼야 되는가 하는 것은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아까 여기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누가 하게 되죠? 시장군수가 하는 거야. 시장군수가 그쪽 소유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하는데 그럼 비용도 누가 내야 돼? 시장군수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건 수용해서 하게 되면 원래는 보상을 해야 돼. 근데 보상을 하지 않고 뭘로? 주택으로 주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이제 경비를 쓰려면 시장군수한테 2종으로 한 것보다 몇 종으로? 3종으로 해줘야 경비가 나온다는 이야기야. 자, 만약에 중층 2종으로 했을 때 20층까지 이렇게 돼 있어. 근데 20층까지 했을 때, 자, 그대로 공사할 때 비용 누가 다 내야 돼? 시장군수가 내야 돼. 근데 3종으로 해서 30층으로 올려줬어. 그럼 30층이니까 20층에서 30층까지 일반 분양이 가능하겠죠. 일반 분양은 뭐가 들어와? 돈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놈으로 경비를 쓰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주거환경은 정비구역 지정고시와 동시에 몇 종으로 보되 2종으로 보는데 무슨 방식 들어가면 3종으로 되면 수용해서 수용이 되면 몇 종으로? 3종으로 해서 그만큼 높이를 올려줘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요게 이제 나올 때가 됐으니까 그것도 한번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따로 보실 건 없어. 페이지 넘겨서 자, 정비구역 이제 지정이 됐으면 반대로 뭐가 되냐면 해제가 돼. 해제 사유가 3가지니까 이름만 오른을 기억하시면 돼. 첫째, 누가 요청? 구청장 등의 요청에 의한 해제야. 그럼 구청장 등이 요청할 수 있다. 누구한테 요청해? 특광한테. 여기잖아. 구청장 하면 누구한테? 특광하게 신청했듯이 해제도 뭐해? 요청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요 단계를 알아야 돼. 구청장 등이 지정해달라고 신청했으면 해제도 뭐한다? 요청한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구청장들이 요청에 의해서 해제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은 특자, 특도, 시장군수가 직접 뭐한다? 해제한다. 그러니까 요거잖아. 지금 이 사람들은 해제 신청을 해서 해제하는 방법. 이 사람들은 본인이 직접 했으니까 해제도 어떻게 직접 할 수 있다. 이 내용이야. 그 밑에 사유가 아주 많이 나와. 근데 사유는 9월달 모의고사 과정에서 해드릴 거야. 그 모의고사 문제 내놓고 거기서 바로 할 거니까 지금은 보실 필요 없어. 무조건 구청장이 뭐해서 요청해서 해제한다. 나머지 사람이 직접 해제한다. 그 내용이야.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또 누구도 하나 더 들어가 있어. 자, 이 상태죠. 자, 이 사람은 신청을 받아 요청받아서 해제했는데 이제는 본인도 직접 뭐한다?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 사람들은 아까도 해제했지만 또 해제 사유가 돼. 근데 사유는 달라. 아까 왼쪽에 그 사유하고 그 오른쪽에 밑에 있는 사유는 전혀 달라. 서로 사유가. 그러니까 결론 요청에는 해제는 몇 가지 방법? 3가지 방법. 첫째, 구청장이 요청해서 해제하는 방법. 나머지 특자, 특도, 시장군수가 직접 해제하는 방법. 또 누구까지 포함해서? 특광까지 포함해서
그 사람들이 또 해제하는 방법이 있다. 일단은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 할 때 여러분들이 그걸 차근차근 하나씩 구분하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 사유 들어가면 머릿속에 들어가질 않아. 또 이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다음 모의고사에 9월 달에 필히 해드릴 거니까 이미 작년에도 그렇게 해드렸고 당연히 지금 과정은 세 단계 이름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해제 효과.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면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 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뭐돼? 환원. 항상 우리가 해제 그럼 뭐 된다? 환원된다 이렇게 배우셨지? 그때 2번 정비구역 등이 해제가 되면 그 특광이나 즉 지정권자들은 해제된 정비구역을 무슨 구역으로 지정해? 주거환경 관리구역이야. 관리구역으로. 그러니까 사업으로는 관리사업이 되겠죠. 그걸로 지정한다고 돼 있어. 그 다음에 7번 정비구역 안에 개발행위. 개발행위 허가란 여러분이 그대로 배운 대로 자 행위를 할 때는 누구한테 허가받아? 시장군수야. 요것도 혹시 시험에서 나오면 특광자가 들어가면 안 되기는 그냥 시장군수예요. 국토개법이나 도시개발법은 특광시장군수잖아. 여기는 그냥 시장군수야. 시장군수. 그래서 자 쭉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돼. 그거야 뭐 아시겠지. 그 다음에 4번의 경과조치도 알고 있죠. 착수한 자는 기억나요? 자, 계속 할 수 있다. 근데 4개 구역 이름이 써지면 신고해야 된다는 말. 시가와나 수산자원은 몇 월? 3월 안에. 도시개발 정비구역은 30일 안에. 그 내용 똑같은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법의 5번이 특수한 경우가 있어. 자, 정비 무슨 구역? 예정구역이야. 정비구역이 아니라 정비 예정구역에서도 행위 제한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제한 목적과 지령 등 1번 국장, 시도, 시장군수, 구청장은 기업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니은 투기 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A번 기본계획 공람 중인 무슨 계획? 무슨 구역? 정비 예정구역이야. 항상 우리는 기본계획 그럼 무슨 구역? 정비 예정구역이야. 그 다음에 B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 정비계획을 뭐한 지역? 수립 중인 지역이야. 그럼 아직 정비구역 지정되진 않았어. 그러니까 예정구역, 정비계획 현재 수립하려고 공람하고 있는 지역이야. 그런 지역에서는 3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다음 행위를 제한한다. 1회에 한해서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총 몇 년? 4년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국토개법은 총 얼마 제한했어? 5년을 제한했잖아. 3년을 제한하다가 2년 연장한다. 여기는 3년 제한하다가 1년 연장한다. 과정 똑같은 내용은. 그 대신에 자 행위가 뭐냐? 자 행위가 제한된 지역에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뭐 받아서 허가. 그럼 허가를 받는데 행위가 두 가지만 말해. 두 가지 뭐?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 분할이야. 아까 저기 지정 목적이 기역 니은이 뭐죠? 기역.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그러니까 뭐를 제한해? 건축을 제한한다. 그 다음에 니은에 투기 수요의 유입을 방지한다. 투기가 뭐야? 분할하는 게 투기라고 그랬잖아. 분할. 그러니까 토지 형질 변경 아니야. 자, 비경제적인 건축행위니까 무슨 행위? 건축물 건축행위를 제한해. 그 다음에 투기 들어가면 무조건 뭐야? 분할을 제한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면 행위 제한의 절차는 제한하려면 절차 안 보고 해보면 뭐 거쳐야 돼? 심의 거쳐 제한. 제한했으면 고시해야 돼. 거기까지는 알겠죠? 그런데 2번에 행위를 제한하는 사람이 국장과 시도지사라면 심의 전에 의견 드려야 돼. 그 의견이 누구다? 시장군수 의견이야. 국토개법하고 똑같죠 지금. 국토개법에서도 제한하려면 심의 거쳐 제한 고시하라. 단 심의하기 전에 국장하고 시도지사 갈 때면 누구도 시장군수 의견 듣고 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기억나시는가? 거기까지가?
자, 페이지를 한번 다시 넘겨서 그거 체크 한번 해볼게요. 49쪽 봐보세요. 요약집. 요약집 49쪽을 펴보세요. 자, 허가의 제한 지역 있나요? 제한할 때도 심의 거쳐서 1회 한해서 몇 년? 3년을 제한하고, 단 3, 4, 5번은 심의 없이 1회 한해서 얼마? 2년 이내 기간 동안 제한한다. 이렇게 나와 있었죠. 자, 그때도 국장과 시도지사가 제한할 때는 심의 전에 누구의 의견도? 시장군수의 의견 들어라. 그때 표시되어 있나요? 그래서 항상 과정이 허가를 제한한다. 제한 내용 나올 때는 국토계획법을 기본으로 해서 도시정비법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배운 내용 그대로 같다. 단 횟수만 1회 한해서 2년이 아니라 1년을 연장한다. 그 과정만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거기까지를 지금부터 문제로 체크 한번 해드릴게요. 이제. 자, 문제집은 152페이지에 자, 1번 문제.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 공람 대상에서 세입자는 제외한다. 여기는 반드시 포함이야.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소유자하고 누가? 세입자가 있거든. 그럼 세입자도 똑같이 포함되어 있어. 그 다음에 이번에 건축물, 건축선에 관한 것은 기본계획이 아니라 정비계획에 들어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 정도는 미리 기억하. 이게 기출문제거든. 그러니까 기출문제 나온 것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 건축선 하면 기본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 정비계획에 있어야 돼. 그 다음에 3번에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돼. 10년 단위죠. 4번에 건폐율, 용적률 등에 대한 건축물의 무슨 계획? 밀도 계획이야. 건폐율, 용적률의 밀도 계획은 기본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게 아니라 기본 계획에 들어있어. 그럼 오늘 이제 배워야 할 게 두 개죠. 건폐율, 용적률, 밀도 계획은 어디에? 기본 계획에. 건축선은 어디에? 정비 계획에. 그건 이미 시험에서 몇 번씩 썼어. 그러니까 그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 건폐율, 용적률 외우지 말고 건폐율, 용적률에 따른 무슨 계획? 밀도야. 밀도 계획. 그거는 기본 계획. 건축선은 어디에? 정비 계획에 있어. 그 다음에 5번 기본 계획 내용 중 공동 이용 시설에 대한 설치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 공동 이용 시설이 뭐예요? 어린이집, 구판장 이런 것들은 중요한 부분이야 아니야? 아니지. 그러니까 기반 시설이면 중요하겠지만 공동 이용 시설, 자 어린이 놀이터 뭐 이런 것 같은 거는 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정미한 걸로 보고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해서 답은 5번이 되겠고. 자 문제 2번. 괄호 속에 적합한 것은 자 정비 기본 계획을 몇 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그러면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자가 누가 되나요? 그 기억의 수립자이고 기본은 특, 광, 특자 2명 그리고 시장까지. 요렇게는 물을 수 있다는 이야기야 시험에서. 왜냐면 바로 개정됐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문제는 나오겠죠. 그래서 수립자가 자 맞는 것이 몇 번? 1번 아니면 2번이죠. 1번 아니면 2번. 그럼 이제 2번에서 될지 1번에 될지는 일단 니은이 몇 년? 10년 단위. 그리고 자 다만 디귿은 몇 년마다 검토? 5년마다. 그럼 1번, 2번이 5년까지 똑같네 이제. 그리고 다만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얼마?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아닌 경우. 대도시는 항상 얼마? 50만 이상이죠. 그래서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아닌 경우에는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3번 문제 같은 건 아예 보시지 말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어차피 그거 본다고 달라질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길치하는 거 보지 말고. 자, 4번도 보지 말고 5번 넘어오면 돼. 자, 5번.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죠? 2번 기본계획 수립할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 의견 들어야 한다. 맞나요? 그러니까 항상 계획 수립할 때는 주민 지방의 의견. 근데 첫 번째 계획이니까 며칠? 14일로 나왔다는 이야기지. 3번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지사 뭐 받는다? 승인 받는다.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야. 일반 시장에 수립한 것은 도지사 승인 받아라 이렇게. 4번 기본계획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자체 공보에다 뭐한다? 고시한다. 왜냐면 공보라고 쓴 거는 전부 지자체가 지정하니까 지자체에 고시하죠. 그 다음에 5번 기본계획은 3년마다 타당성 5년마다. 공법은 타당성 검토는 전부 몇 년이야? 5년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문제 6번.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걸 찾아라. 원칙적인 수립권자는 특광, 시장, 군수이나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국토부 장관이 수립할 수 있다? 전혀 아닌 거 나왔죠? 일단 틀렸어. 여기는 장관이 절대 수립하는 경우가 없어. 또 특광하고 시장까지는 맞지만 군수는 또 수립할 수가 없지.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자, 2번 기본계획 수립하려면 14일 이상 주민 공람, 지방의 의견 듣고 뭐도 거쳐야 돼? 심의도 거쳐야 돼. 3번 정비 기반 시설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면적의 10% 미만을 축소하는 경미한상의 변경은 의견 청취 및 심의를 생략할 수도 있다고 그랬네. 이미 경미하다고 명시해놨죠. 경미했으니까 뭐뭐 생략? 의견 청취 생략하라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 주의사항은 규모가 뭐가 돼도 확대가 되더라도 몇 %면 10% 미만이라면 확대든 축소든 경미할로 보겠다 이렇게 나왔어. 원래는 우리가 도시 개발임이 허가할 때 확대 그럼 어떻게 해서 중요하다 이렇게 배웠잖아. 여기는 확대나 축소 몇 %, 10% 미만을 경미하다고 이미 단서를 줬어. 경미하니까 주민 의견, 지방의 의견을 생략할 수 있다죠. 그 다음에 4번에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변경하면 누구의? 도지사 승인받고. 5번 기본계획 수립하면 반드시 고시하고 누구한테 보고해야 돼? 국장한테 보고하죠. 자, 7번 볼 거고 8번으로 바로 넘어가고 이제 정비계획이에요.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정비계획하니까 구청장 등이 나오죠. 구청장 등은 정비계획 수립하여 주민 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 공람. 맞아요? 두 번째 계획은 며칠 이상? 30일 이상 주민 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 듣고 특광한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맞죠 이것도? 그 다음 2번 시장 군수는 정비계획 수립하여 주민 설명회 30일 이상 주민 공람하고 지방의 의견 듣고 도지사에게 지정 신청해? 시장 군수는 직접 지정하잖아. 직접 지정. 그러니까 누구만 신청하는 거야? 구청장 등일 때만 특방에게 신청하는 거고 나머지는 본인이 직접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3번 지방의회는 시장 군수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며칠 60일 안에 의견 제시하고 의견 제시 없이 60일이 도가가 되면 뭐 된 것으로? 이의는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죠. 다시 문제 10번 정비계획 위반 제한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1번 소유자는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얼마 이상 경과? 1년 이상이 경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 수립되지 않으면 자 특자,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위반을 뭐한다? 제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토지 등의 소유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요청할 때에도 제한할 수 있죠.
세 번째,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며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도 위반을 제한할 수도 있다. 사유가 뭐로 나와도 천재지변이 나와도. 4번, 시장군수는 정비계획 위반을 제한하려 할 때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뭐 받아라? 동의 받아라 그랬죠. 숫자는 없죠. 시도조례로 정하니까. 5번, 시장군수는 제한이 있는 경우 제한일로부터 60일 안에 반영 여부를 통보하고 연장할 수 없다? 있다. 며칠? 30일 연장할 수 있죠. 그 다음에 11번, 정비구역 지정 등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정비구역은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틀렸죠? 요게 작년도잖아. 작년도는 그렇게 돼 있었어. 근데 지금 바뀌어서 지정권자 누구? 특광하고 요 시장군수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2번. 국장이 정비구역 지정한 때는 이를 고시하고 관계서류 일반에게 열람하도록 한다? 국장이 지정해 못한다고 그랬잖아. 요 지정권자들이 지정하면 고시하고, 그리고 누구한테 보고해서 국장에게 보고를 했지, 보고를. 그러니까 국장은 보고만 받는 거지 지정권자는 아니에요. 2번,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으로 뭐 된 것으로 결정고시. 답은 3번이겠죠. 4번, 정비구역 지정 당시 이미 공사에 착수한 자는 정비구역 지정에 관계없이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틀렸죠? 정비구역 지정되면 며칠 안에? 30일 안에 신고해야지. 30일 안에 신고. 항상 시가와 수산, 도시개발, 정비구역, 그럼 무조건 뭐 해야 돼? 신고 이렇게 들어가야 돼. 신고. 도시개발 정비구역 며칠? 30일. 시가와 수산은 3개월. 몇 번 반복하면 되지. 이렇게 기출문제 보시면서. 자, 그럼 그것도 틀렸고 5번. 국토부 장관은 기본계획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계획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해서 2년 이내 기간을 정해서 건축물 건축을 제한할 수 있다? 그렇지, 3년이지, 3년. 여기는 제한은 국장도 할 수가 있어. 국장, 시도, 시장 등이 다 제한할 수가 있어. 근데 3년이야, 3년. 다음 12번.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정비구역은 특광, 특자 2개, 그리고 시장군수가 심의 거쳐 지정한다. 지정할 때 항상 뭐 거쳐야 돼? 심의 거친다. 자, 2번 같은 건 안 읽어도 돼. 뭐 그런 것까지 뭐 우리 구분할 수 없으니까. 3번. 정비구역을 지정을 고시할 때는 정비구역 면적은 따로 결정한다? 당연히 면적도 정비구역 지정할 때 결정하겠죠. 정비구역이 면적이 얼마인지 정비구역 지정할 때 결정해야 돼. 그 다음에 4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가 되면 거기를 무슨 구역으로? 정비구역 지정고시로 보죠. 5번. 주거환경 개선구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 결정고시로 본다. 하지만 수용방식은 몇 종? 3종으로 본다고 돼 있어요. 3번 해제사유 아직 안 보셔도 돼. 그 다음에 14번도 안 보셔도 돼, 아직은. 자, 15번. 시장군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죠? 다 해당되는 거예요. 허가 받는 거. 그 다음에 16번. 정비구역 안의 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1번.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으면 당연히 뭐 받아야 돼? 허가. 2번. 허가권자가 행위 허가를 할 때에는 시행자가 있으면 우리 시행자의 의견도 들어줘야 돼. 세 번째. 허가받은 사항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돼? 허가 다시 받아야 돼. 경미하다 그러면 여기는 신고사항이야. 원래는 경미하면 안 해도 되는데 이 법은 경미하다 그러면 신고사항이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된 거지. 그러니까 변경은 허가고 경미할 때는 신고고.
자, 아까 4번은 해드렸고 5번 정비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은 행위는 국토계획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7번 시장군수 허가를 받지 않고 정비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물었네요. 자, 1번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을 뭐야? 허용. 답은 바로 1번.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문제나 여기나 거의 똑같아. 중목벌제 식재 있느냐 그런 차이밖에 없죠. 자, 그래서 첫 시간은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이제 안전진단 들어가도록 할게요.